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626억, 기관 쪽에서 21억, 오랜만에 이제 양매수 수급 흐름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내시 넘어서 또 이제 공시가 전환사채 330억 규모의 발행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72,8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공시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종목의 특징이기도 하죠. 항상 이제 2022년도에도 그랬고,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2년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올해도, 3월 달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 발행이 또 있었고, 유상증자는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자금 조달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환사채로 이제 이번까지 합하면 뭐 대규모 유상증자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금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뭐 아쉬운 부분이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상증자를 바이오텍에서 하는 것 자체를 크게 이렇게 문제시 삼지는 않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바이오텍이 이제 제대로 블록버스트를 내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중간중간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이제 바이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숙명인데, 항상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금 조달이 나오고, 또 이제 IR이나 이런 거에서 주총에서 나왔던 어떤 이제 발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제 한계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오버행 이슈로는 다 이제 물량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발행되는 내용들은 이제 공시니까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채의 종류가 39회차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회사가 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HLB 쪽은 이런 어떤 이제 유증이라든지 이 전환사채, BW, 그래서 한 4년간 한 주식수가 한 3배 이상 뭐 늘었던 이유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주식 전환하게 되면 주식수는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구조다고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식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보증이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고, 공모가 아니고 사모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특정하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 그리고 전환사채입니다. 채권으로 발행하는데 주식 전환하면 채권은 소멸되고 주식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330억입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형태의 자금 조달이니까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채무상환 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채 구조라든지 재무 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금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비용, 요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비 쪽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자산화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는 가장 좀 소모성 자금 조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한 330억. 그리고 최근에 이제 CR레터를 받으면서 재무적인 어떤 구조에서 유동성이 문제 없다. 유동성 자산까지 하면 5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 1년, 2년 정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또 이제 운영자금으로 330억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좀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HLB가 또 극복해야 될
가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사채 이율에 보면 이 부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사채는 이제 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쿠폰입니다. 쿠폰. 예.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이 표면 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매 3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1%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 1%니까 1억이면 1000만원, 그 다음 한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0만원이 표면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거를 3개월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25만원씩 1년에 4번 받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표면 이자율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사채 만기일이 이제 27년도니까요. 그러면 올해가 23년도잖아요. 그럼 24, 25, 26, 27일이죠. 그러니까 4년이죠, 4년. 그러니까 4년간의 이제 연이자로 해가 복리로 해가 4%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4년까지 갈 때 그건 표면 이자율 같으면 1년에 4번이니까 4, 4, 16이죠. 그럼 16번을 이제 받는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이 만기 이자율에서 빼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표면 이자하고 이제 만기 이자율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 이자는 1%, 만기 이자는 4%. 현재 이제 시중에 예금 금리가 한 3.5%니까 그거보다 좀 높은 편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금 상환 방법 관련되는 부분과 사채 발행 방법 3호입니다. 예, 이 사이에서 이제 사적으로 지정하는 형태고요. 자, 전환자 가액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주주를 좀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FDA 미팅이 있고 리서브미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순간인데,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번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환가액은 65,000,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전환가액을 위로 상향해서 굉장히 좀 높게 그 전환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65,000 이제 953원 요 부분이 좀 돼 있던 부분들, 이제 여기는 이제 전환가액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청구는 내년도 7월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 전환 청구가 내년도니까 1년 뒤에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오버행 이슈가 당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12BW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버행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 조정 가격은 이제 발행가 이제 행사가액 대비해 가지고 한 70% 정도로 4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픽싱을 또 이제 그 시가 하락에 따라서 올라가도 이제 상향으로 조정하고 떨어져도 이제 하는데, 보통 떨어졌을 때는 한 70% 그러니까 30% 이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부분도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영향을 뭐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채권자는 표면 이자를 4년 동안 받으면서 만기까지 가는 중에 이제 주식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든지, 회사에 뭔가 좀,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회사에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만기 전에 이제 뭐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개인적인 뭐 필요가 생기면, 이제 만기 전에도 돈을 돌려달라. 이게 풋옵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환 청구가 내년도, 풋옵션도 이제 2년 뒤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이제 청약은 6월 27일이에요. 그리고 납입일은 이제 7월 16일이니까 이제 FDA 그 미팅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청약하고 이제 납입에 돈이 들어오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호니까 지금 이제 정권 신고서는 제출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구를 주느냐. 그래서 FNF라고 하면 우리 또 그 의료회사 FNF를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FNF는 아니고 찾아보면 이게 뭐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찾아보니까 뭐 테크웰이라든지 뭐 휴먼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뭐 관여한 컨설팅 회사 쪽인데 여기에 이제 그 70억 정도 이렇게 가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박지훈, 박수진, 김수진, 이동희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전환사채는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뭐 조건이 맞으면 회사가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발행을 한도 안에서 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왔지만 조금 이제 시알레터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고려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HLB가 특징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한 930만 주대에서 최근에 이제 한 270만 주대까지 이제 공매도 순잔고가 줄은 겁니다. 이 공매도 이 잔고가 아니라 공매도 순잔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순잔고가 이렇게 좀 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5일 연속 순매수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몸통 위주로 가면 이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와서 공매가 줄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버링 형태로 실제 이제 들어왔는지는 한 3일 있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간에 외국인들이 이제 지분을 한 21%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는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이제 커버링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입장이 이제 그 현물도 분명히 가지거든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를 위해서 뭐 샀던 순수하게 지금 이제 매수로 들어왔던 일단은 외국인 지분 형태로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맨 끝에 보시게 되면 2, 3개월 전에 홍콩, 싱가포르에서 IR 진행 시 신약 기대감과 당시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던 주가 사이에 고민하던 기관들이 다수 있었는데 해당 기관들에서는 최근 주가의 낙폭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을 소지가 크다. 아스코 때도 이제 키오피는 리더들이 이제 신약 허가에 대해서 why not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약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얼마만큼 줄여서 이제 최종 허가까지 이제 가느냐 요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기대감은 이제 향후에도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서제약은 오늘 이제 1.46%로 계속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42위안대도 이제 종가상으로 좀 밀려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 공매도는 이제 1248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6월 21일 기준입니다. 21일 기준으로 한 280만 주대.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보다 최근에는 상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트와 기타 이제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저희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는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